미스터트롯 3 박지후, 범원이 충격 연락 도열 실신 장윤정 박지후 엄마 보고 놀란 이유? 저를 버티게 해준 이 노래를 이 멋진 무대에서 부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칭찬을 받으면 제 한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직장부 박지후, 39, 씨가 고른 노래는 긴생아 고마웠다, 원곡 조항조, 였다. 박지후는 19일 밤 처음 방송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에서 긴생아 고마웠다 라고 을조리듯 노래를 시작했다. 허스키한 목소리는 그가 겪어낸 내면의 상처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박지후에게 인생은 노래였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다. 16살부터는 혼자 살아내야 했다. 쪽방에 몸을 겨우 누이며 살았다. 창문도 닫히지 않고 보일러도 돌지 않는 냉기 가득한 그 혹독한 골방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건 모두의 외면이었다. 경연 무대 위에 선 박지후는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외로웠다 하면서 따뜻한 말이나 칭찬을 받기 힘들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다. 가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을 떠올리며 눈을 감는 순간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를 버린 부모였지만 그에게 남긴 것도 있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가창력이었다. 배고파서, 무서워서, 외로워서 부르고 또 불렀던 그 노래가 그에게 동반자가 됐다. 자신을 지켜준 노래에 떳떳하고 싶어 반듯하게 살아내려 애썼다. 막노동부터 청소, 각종 수리 등 안 해본 게 없다. 수없는 못질과 망치질에 손이 성할 날이 없었다. 몸 여기저기가 상처투성이었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속 깊은 상처는 점차 치유돼 갔다. 박지후라고 돼 있는 그의 유튜브를 찾아보면 8년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 버스킹한 장면 등 무명 가수로 오랜 기간 노래한 모습도 살필 수 있다. 박효신의 야생화 더원 사랑아 등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맑고 파워풀한 창법이다. 과거 각종 지역가요제에 박정길이란 이름으로 상을 여럿 받기도 했다. 하지만 5년 전 성대결절로 그의 유일한 버팀목인 노래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지난해 수술을 받고 겨우 목소리를 찾아 최근 박지후란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의 인생 한 편을 보는 듯한 노래에 MC 김성주는 허공을 보며 눈물을 겨우 참아내더니 잘 이겨내서 너무 대견하고 칭찬하고 싶다. 본인의 노래로 희망을 가진 분들이 생기셨을 거라 믿고 더 좋은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응원했다. 박지후의 노래는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2시간 만에 23만 뷰를 기록했고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팬들은 잘 살아오셨고 나와줘서 고맙다 아픈 삶 딛고 꽃길 가는 가수로 보상받을 것 큰 위로 받았다. 가족의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후는 장윤정 이경규 등 선배 마스터 구인과 미스터트롯 1위 출신 스타 구인의 선배 마스터 18인 모두에게 오라트를 받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번 미스터트롯 3에는 시청자들의 한층 올라간 기대감만큼이나 눈길을 사로잡는 참가자들도 다양했다. 유소년부에 속한 최연소 참가자인 유지우, 8세는 기교 없이 낭낭한 목소리로 정령, 원곡 조항조를 소화해 오라트를 받았다. 팬들은 천사의 목소리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스터 이찬원은 최근 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며 놀라움과 감사를 전했다. 유소년부 중학생 박정서, 15는 성인을 능가하는 중저음 목소리로 오라트를 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역대 미스터트롯 진을 모두 배출한 현역부도 화제였다. 현역부 A조로 등장한 트로트 신동 출신인 데뷔 21년 차 김용빈 33은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라며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처음 도전한 이유를 전했다.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외모에 태진아의 개인을 곱고도 낭창하게 소화해낸 그 역시 오라트를 안았다. 발라드 가수 모세 45는 트로트 가수 춘길로 변신해 귀가 뻥 뚫리는 가창력으로 현철의 당신의 이름을 불러 노래 1절 만에 오라트를 끌어내며 유소년부 박정서가 기록한 최단시간 오라트 기록을 깼다. 한 번도 오디션 경험이 없다는 대학부 최재명 B15은 귀염성 있는 눈웃음으로 마스터 이은지로부터 사랑해 라는 외침을 얻어내더니 가수 안예은의 노래 상사화를 수월하게 부르며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오라트를 받았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12.9%, 닐슨 유료 가구 기준 최고 13.5%를 기록하며 공중파 종편 등 이날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그분 고소하세요? 현역가왕 신동엽 강력 발언. 왜? MBN 현역가왕 는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2월 2주차 비드라마 검색 반응 부분에서 탑 2를 차지하는 등 3주 연속 1위 왕좌 자리를 지키며 압도적인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역가왕 도회에는 딜대 1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서 생존한 현역들이 본선 2차전 릴레이 팬심 사냥 미션에 출격한다. 5개로 팀을 나눠 총 3라운드 단체전과 듀엣전, 트리오전을 펼치며 전체 성적 1위 팀만 전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은 전원 방출 후보가 되는 극한의 룰이 적용된다. 황민호, 해녹, 김준수, 나태주 등이 직접 팀원들을 영입해서 만든 4개의 팀이 등장해 현장을 들뜨게 한다. 4인방이 어떻게 주장이 된 것일지, 어떤 팀원들을 섭외해서 어떤 무대를 만들지 궁금증을 높이는 상황. 여기에 총 5개 팀 중 나머지 한 팀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베일에 쌓인 나머지 한 팀의 정체가 귀추를 주목하게 한다. 더욱이 현역들의 무대를 지켜보던 MC 신동엽이 누군가를 향해 그분 고소하세요 라는 강력한 멘트를 투척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예선전과 본선 1차전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 2차전에 안착한 현역들은 팀 미션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평소 자리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이 노래를 부르는 현역들이 많았던 만큼 퍼포먼스가 가미돼야 하는 무대에 난색을 표한 것. 그러나 현역들은 팀의 민폐가 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비를 털어 따로 안무 특강을 받는가 하면 새벽까지 쉼없이 연습을 이어가고 주차장에서도 홀로 연습을 펼치는 등 땀과 열정을 폭발시킨 끝에 180도 달라진 무대를 선보여 모두를 뭉클하게 한다. 특히 환희는 팀 미션에서 비보이들의 프린지를 구사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마스터들로부터 현역가왕에 목숨 걸었다는 것을 느꼈다. 오는 평을 받는다. 이날 현역들 역대급 팀 무대에는 마스터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도 벌어져 현장을 얼어붙게 한다. 이에 신동엽이 마스터들을 향해 배려를 하시지 마시고 언성을 높여주시면 시청률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좀 언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현장을 박장대소하게 한다. 현역가왕 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톱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24일 오후 9시 20분 5회가 방송된다. 3. SC쇼 주연석도 문제인데 허남준도 난리 지거전. 진짜 정체 찾기. 20일과 21일 방송된 MBC 금토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김지훈 극본.
박상우 위드규 연출 7. 8회에서는 백사원, 유연석, 과 홍희주, 최수빈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사원을 둘러싼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며 극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긴 25일 의문을 남긴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짚어봤다. 8회에선 사원이 백의용, 유성주, 과 심규진, 추상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반전을 선사했다. 낚시 터지기 정상훈, 김준배의 손에 자란 사원의 삶은 백장호, 정동환가 손자를 죽이려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 크게 바뀌었다. 한순간에 백장호의 손자가 된 사원은 친아들의 식성, 옷 등 취향을 강요하는 규진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사원에게 걸려온 한 통의 협박 전화가 그의 삶을 다시 송두리째 흔들었다. 납치범 박재윤의 정체를 쫓던 사원은 그놈이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곧장 낚시터로 향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후였다. 가게 안에 있던 사원은 불길에 휩싸인 상훈을 구하던 중 의식을 잃어 앞으로 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여기에 희주의 새아빠 홍일경, 최광일은 의용과의 대화에서 그 덱 아킬레스건 확실히 처리하신 거죠? 라는 싸늘한 경고를 날려 소름을 자아냈다. 일경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백씨 가문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지. 의문 가득한 상황들이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납치범은 사원과 희주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희주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간 납치범은 엘리베이터에서 사원을 유심히 지켜보며 모든 걸 다 빼앗겠다고 다짐했고 희주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그는 전니야. 전에 말했지? 언니야는 백사원을 일도 모른다고 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겨 미스터리함을 더했다. 납치범은 선생이라는 자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나누기도 했다. 납치범을 조종하고 있었던 선생은 나도 백사원이 소중한 걸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라며 그의 공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선생의 존재는 누구인지, 또 납치범은 어떤 원한이 있기에 사원을 죽도록 망가뜨리려는 것인지 시청자들의 추리력을 발동시켰다. 그런가 하면 사원은 납치범을 잡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심이 향하는 곳에는 지상우, 허남준가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미스터리 전문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인 상우는 나유리, 장규리와 함께 보육원 아동 실종 사건을 파헤쳤다. 과거 상우가 자랐던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실종되었던 것.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상우가 보육원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스터리한 상우의 존재 또한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며 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